이렇게 농촌마을에 들어가는 게 가능하지만 만약에 나는 좀 라이프 사이클이 달라서 아침에 9시, 10시쯤 일어나고 뭐 밤에 뭔가 해야 되고 이러면 한 2달만 농촌마을에 들어가 있으면 이제 뒤통수가 따갑기 시작합니다. 할머니들이 저 양반들 뭐 농촌에 왔는데 뭐 9시에 일어나고 뭐 이런 소리를 해야 되죠. 게다가 어떤 날 갑자기 옆에 뭐 저도 경험한 일인데요. 우리 옆집 할머니가 제가 하도 마당에 풀을 안 뽑으니까 지나가다가 제초제를 확 뿌리고 갔어요. 저를 도와주신다고. 근데 저는 애들이 어리니까 마당에서 노는데 제초제를 뿌리고 가신 거예요. 욕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생각이 비슷한 분이 살고 싶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제가 이제 컨설팅 회사 이장이라는 회사에서 일을 했는데요. 그 회사에서 만들었던 전원마을입니다. 서천군하고 협조를 받아서 땅을 찾았어요. 그래서 땅만 찾아놓고 계획도 안 한 상태에서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랬더니 한 반 정도 모였어요. 이분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우리 어떤 마을을 만들까요? 서로 얘기도 나누고 계획을 하나씩 해나갔죠. 자, 이게 부지 모양이에요. 이게 땅이 도로고요. 이쪽이 높고 이쪽이 낮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쯤 집을 지으시겠어요? 보통은 여기쯤 찍겠죠, 그죠? 가운데쯤. 어떤 분들은 위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위치를 한번 선정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걸 다 모았죠. 이렇게 됩니다. 특이하신 분도 있죠. 입구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는 술을 좋아해서 동네 사람들 잡아다 술 먹어야 된다고 입구로 가신 분이에요. 한데요, 이런 분들 이제 문제가 되죠. 다른 사람도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중복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보여드린 다음에 다시 찍어보라 그랬어요. 그걸 모았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피해 나갔지만 다시 겹치죠. 근데 이분이 원하는 게 꼭 이 위치가 아니죠. 좀 옆으로 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블럭을 나누고 이 블럭대로 한번 조정을 해보라고 시간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간을 이렇게 드렸는데요. 그리고 나서 조정한 격을 모았더니 이렇게 배치를 하셨어요. 이걸 기본으로 이런 계획이 만들어졌고요. 이렇게 공사를 해서 이런 마을을 만들었습니다. 34가구가 살고 있고요. 이 마을은 보통 마을에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어요? 전봇대가 없잖아요. 그죠? 네, 전봇대가 없습니다. 네, 전봇대가 없고 가로등도 허리 이하에서 별을 볼 수 있고요. 태양광, 태양열이 다 올라가 있고 굴뚝이 있는 곳에는 벽난로가 있거나 구들이 있습니다. 에너지를 90% 자립하고 있고요. 공사가 다 된 건 아니고요. 여기쯤은 빈 공간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주민들이 2평씩 돈을 더 내서 공동으로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건 탁구장이 되기도 했고요. 공방이 되기도 했고 카페가 되기도 했고 도서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공동으로 살 수 있는 이런 마을이 만들어진 거죠. 에너지를 적게 쓰기 위한 조치들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대한에너지를 쓸 수 있는 굉장히 다양한 시설들이 이 마을에 들어가 있습니다. 또 빗물도 모아 쓰는 이런 마을이 지금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이런 마을을 만들겠다 그러면 농림부가 토목 비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10가구 이상만 모여가지고 우리가 어디든가 마을을 만들겠다 그러면 토목 비용의 일부를, 그러니까 땅은 스스로 사셔야 되고 집도 스스로 비용으로 지으셔야 되죠. 그런데 전원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농림부가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활용하시면 비용도 절약하시면서 뜻에 맞는 분들끼리 같은 곳에 들어가서 사실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주의하실 게 있어요. 친한 분들끼리 들어가면 안 됩니다. 아시죠? 친한 분들끼리 들어가면 좋을 것 같죠? 네. 친한 분들끼리 들어가면 더 많이 싸우고요. 더 많이 감정이 상해서 못 삽니다. 그러니까 대충 친하신 분들과 들어가셔야 돼요. 같은 직업 있으신 분들도 못 들어갑니다. 의사들만 모아가지고 집어넣으면 절대 못 삽니다. 그래서 뭐 그런 마을 만들겠다 그러면 잘 판단하시고요. 아무튼 이렇게 저희가 마을을 만들면서 봤더니 이 마을에는 농지가 많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뭐하고 사냐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지어주고 그리고 일자리도 찾아주면 제가 뭐예요? 신이죠, 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자리 찾아주는 일까지는 못하지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나눠드렸습니다. 이런 데 들어가면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 마을에서 무언가 만들어서 도시에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지 않아도 돼요. 마을에 필요한 걸 마을에서 생산해도 되잖아요. 이 마을에 아이들만 한 10여 명이 들어갔어요. 그러면 아이들 방과후 학교 해도 되죠? 마을 안에서요. 자기 재주를 가지고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을에서 생산해서 마을에 팔 수 있는 것, 마을에 생산해서 지역사회에 팔 수 있는 것, 마을에서 생산해서 도시에 팔 수 있는 것, 마을에서 생산하지 못하지만 지역에 나가서 무언가 만들어서 지역에 팔 수 있는 것, 지역에 나가서 도시에 팔 수 있는 것,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걸 상품이나 서비스로 찾아내라 그러니까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찾아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농촌에 들어올 때 내가 돈이 좀 필요하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 to 5로 일하고 그런 일자리를 얻어야 되겠다. 농촌엔 그런 일자리가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잡, 쓰리잡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투잡, 쓰리잡 가지고도 얼마든지 농촌에서 안정적으로 사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조그만 재주만 가지고 있어도 얼마든지 농촌에서 활용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저런 마을이 아니라 농지가 없고 집이 없어도 그냥 지역으로 들어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또는 내가 나중에 땅 사서 농장 만들 건데 당장 하기 어려우니까 그러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읍내에 있는 원룸을 하나 사시는 거, 빌리시는 겁니다. 월세로. 그래서 1, 2년 사시는 거죠. 그러는 동안에 지역은 알게 되고 아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땅도 훨씬 쉽게 구하실 수 있고 또 적은 비용으로 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데요. 근데 나는 뭐 돈도 없고 그러면 그냥 월세 구할 돈만 가지고 지역에 들어오셔도 얼마든지 지역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마을 컨설팅을 하면서 이장님이 전화를 했어요. 그 이장님이 저한테 우리 마을도 컨설팅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군청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네, 그럼 다음 주에 들어가서 조사부터 하겠습니다 했더니 파란색 트럭을 타고 오셨다가 갔어요. 그 마을 컨설팅을 했고요. 4, 5년 있다가 제가 어디 강의를 갔어요. 농민들을 대상으로 농촌 마을 만드는 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설명드리러 전문가 강사로 갔죠. 그런데 시간표를 보니까 제 뒷강의를 그 이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마을 사업을 잘 하셔가지고 선진마을 지도자 강사가 되신 거죠. 사례 발표를 하러 오셨네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장님 얼굴 보고 가야 되겠다 기다렸어요. 제 강의가 끝나고. 저는 이 파란색 트럭이 올 줄 알았는데요. 이걸 타고 오셨어요. 돈을 버신 거죠. 뭐 농촌 주민들은 다 트럭 타란 법은 없죠. 세단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더 돈을 벌었어요. 뭘 하셨을까요? 도시 아파트를 사셨어요. 네, 그래서 이게 뭘까 생각을 했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정부가 이 마을을 잘 살게 하려고 2억을 지원합니다. 저는 그 2억을 어떻게 쓰면 좋은지 컨설팅을 했습니다. 돈은 벌었죠. 근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도시로 가는 거죠. 농촌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하동에 갔습니다. 녹차를 하는 마을인데요. 농협이 지원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녹차 농가 인터뷰를 하는데요. 느낌이 이상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혹시 녹차로 돈 벌어서 술은 어디서 드세요? 그랬더니 하동읍 아니고요. 광양시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광양까지 가세요? 그랬더니 하동읍엔 좋은 술집이 없고 광양에는 광양제철이 있어서 좋은 술집이 많다는 거죠. 녹차하는 사람들이 자기 먹을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먹는 농산물을 어디서 구입하세요? 물어봤더니 하동시장 아니고요. 진주 이마트. 혹시 어디 사세요? 했더니 진주 아파트의 농가 40%가 살고 있고요. 출퇴근하면서 하동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마을에 돈을 쏟아부으면 그 효과는 다 어디로 났어요? 진주하고 광양으로 났죠. 하동에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게 지금 농촌의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농촌 안에서 농사 말고는 할 일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딸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요. 어느 날 저한테 와서 이러는 거죠. 고3 면이라고 지금 8,000명 정도 사는 면에 제가 살고 있는데요. 아빠, 고3 면에는 노래방이 없어. 노래방을 가고 싶은데 노래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나가다가 간판을 몇 개 봤거든요. 간판이 있던데. 그러니까 다 망한 거래요. 그래서 노래방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데? 그러니까 친구들끼리 돈을 모아서 전주를 나간다는 거예요. 근데 전주까지 가는 버스비가 노래방비 4명이 모으면 노래방비보다 비싼 거죠. 이러면서 저한테 노래방도 없는데 사는 게 맞아?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농촌의 상황입니다. 노래방 하나가 돌아갈 정도의 경제 규모가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노래방을 가고 싶은 사람도 그냥 도시로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 농촌에서는 직업의 다양성이 엄청나게 떨어져 있죠. 삶의 질이 낮아집니다. 사람은 또 떠나죠. 이게 농촌의 상황이라는 거죠. 무언가 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면
농촌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알게 됐어요. 돈의 어원이 뭔지 아세요? 왜 돈이라고 불렀나요? 돌고 돌아서 돈이죠. 돈을 돌려야 되는 거구나. 마을 안에서도 돈을 돌리고 지역에서도 돈을 돌려야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그 일자리 때문에 사람들이 더 들어오고, 기본적으로 인구가 늘어야, 그래야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는 일을, 그런 일을 하는 곳이 저희 센터, 완주 커뮤니티 비즈니스 센터입니다. 자, 이건 좀 넘어가죠. 그런데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충남 홍성 홍동이라는 곳입니다. 58년에 고등학교를 만들고요, 농업을 가리키죠. 풀무학교라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너희들은 도시로 가지 마라, 지역에 남으라고 가리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때부터 지역에 남았고요. 이렇게 한 학년 한 학급 25명이어서 선생님까지 모여봐야 100명이 되지 않습니다. 80년대 초반 중반에 이화여자 대학생들이 일로 농아를 왔다가 대학도 진학하지 않은 이 고등학교 출신의 청년들한테 반해서 무려 10쌍이 결혼을 합니다. 그 이대생들이 아줌마가 돼서 이 지역에 남아있죠. 70년대 후반에 유기농업을 받아들이고 2000년에는 유기농업을 가리키는 2년제 대학과정을 만듭니다. 그래서 유기농업을 연구하거나 보급하고 있고요. 주영로라고 하는 지도자도 이 고등학교 출신이고요. 그래서 오리농법을 시작하면서 이 오리쌀을 팔기 위해서 도농교류 학습관을 짓고 도시인들을 교육하면서 직거래를 뚫기 시작했습니다. 대안학교가 있고요. 유기농업을 하고 있으니까 90년대부터 귀농인들이 이 지역으로 찾아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원래 젊은 사람들이 많았죠? 또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네요. 누가 많아졌어요? 애들이 많아졌죠?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유치원을 짓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돌봐주고 됐고요. 그 유치원의 초대 원장은 그때 농아랐던 이대생이 초대 원장을 하게 됐죠. 6살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니까 해결이 됐어요. 밑에 아이들을 돌봐줘야 여성들이 일을 하겠죠. 타가소가 필요하구나. 건물을 빌려서 타가소를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 낳고 4개월만 지나면 아이들을 돌봐줍니다. 그리고 농번기에는 어두워질 때까지 아이들을 돌봐주던 여성들이 걱정할 필요 없이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4개월부터 아이들을 돌봐주는 시스템에 대학까지 있고요. 대안학교가 있고요. 유기농업을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들어옵니다. 아이들이 더 많아지죠. 아이들 돌봐야 되는 일자리가 생기죠. 일자리 때문에 또 사람들이 들어오죠. 이렇게 선순환을 하고 있는 농촌 지역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해법이겠다 생각을 한 거죠. 이 타가소의 소장은 귀농한 부부의 부인이 맡았습니다. 이 정도 되니까 이제 주민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걸 하나씩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면소재지에 빵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빵집을 만들고요. 그 빵을 그냥 점원 두고 팔려 그러니까 인건비가 부담이 되죠. 그래서 돈통에 돈 넣고 장부에 써가는 무인가게를 만들고요. 이 무인가게에선 빵뿐만 아니라 농산물들을 팔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가게가 생기기도 하고 헌책을 서로 돌려보기 위해서 헌책방을 만들고 지금은 도서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작게 생산한 물건을 학교와 관계 있는 사람과 직거래를 하는 생협을 만들기도 하죠. 그래서 3,500명 사는 면소재지에 주민들이 만든 굉장히 다양한 그런 조직들과 활동들이 돌아가게 됐고요. 작년 겨울에 가보니까 그런 조직들이 연말에 모여가지고 발표회를 해요. 그래서 제가 발표회 하는 조직들의 숫자를 세봤더니 39개였습니다. 3,500명 사는 곳에서 주민들이 그런 다양한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생활을 지지하고 있는 거죠. 가장 눈에 띄는 조직 중에 하나는 동네 마실방 뜰이라는 게 있어요. 그 뜰은 작년에 하나밖에 없던 면소재지에 하나밖에 없던 맥주집이 망합니다. 맥주 마실 데가 없어진 거죠. 그래서 주민들이 1,800만 원을 출자해서 협동조합으로 맥주집을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맥주집이 없어졌다면 아마도 맥주 먹고 싶으면 읍내에 가서 얼굴도 모르는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한테 맥주값을 줬겠죠. 하지만 지금은 지역 주민이 그 돈을 받게 되는 거고 그 주민은 그 돈을 받아서 자기가 필요한 농산물을 사면 다시 돈이 돌게 되겠죠. 이런 방식의 농촌 발전을 하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데요. 이건 좀 넘어가겠습니다. 완주군은 그래서 인구 감소, 서비스 저하, 삶의 질 하락이 악순환되고 있는 완주군을 무언가 이렇게 바꿔보자 라고 하는 시도를 2008년부터 하게 됐습니다. 완주를 잘 모르시죠? 여기가 전주입니다. 전주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봉동, 삼내, 이선은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농촌 지역은 인구가 줄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는 곳이죠. 다른 농촌 지역과 조금 다른 건 그래도 재정 자립도가 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자주 예산이라고 하죠. 지자체가 스스로 계획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그나마 있는 편입니다. 이 예산을 가지고 농촌을 살리겠다고 지금은 요번에 이제 군수로 나오진 않으신 분이 계획을 합니다. 그래서 매년 100억씩 500억을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요. 5가지 정책을 시도하죠. 로컬푸드, 생산비를 낮추기 위한 순환농업, 농가부채를 낮추기 위한 방안, 그 다음에 어르신들을 위해서 작은 농산물이라도 생산해보라는 두레농장이라고 하는 복지형 농장, 마을마다 생산시설을 해주는 공동체 활성화, 이런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과정에서 박원순 변호사를 만나게 됐고요. 농업만 하면 안 된다. 지역사회 전반에 필요한 일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제안받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군수에 당선이 되고 나서 이러한 사업들을 다 모아가지고 행정조직을 개편해서 농촌과 활력과라고 하는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일 잘한다는 공무원 40명을 배치를 하죠. 그런데 박원순 변호사가 공무원들만 일을 시키면 잘 되지 않을 거다. 이런 일들은 민간 활동가, 민간 전문가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제안을 받습니다. 그래서 완주에 있는 폐교를 하나 삽니다. 삼기초등학교라고 하는 폐교인데요. 이 폐교는 개그맨 김병만의 모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고쳐가지고 이런 민간 조직들이 일할 수 있게 사무공간과 학습장을 짓습니다. 제 사무실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센터는 재단법인이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귀농하거나 또는 마을 사업을 하는 주민들 또는 커뮤니티 비즈니스를 하는 주민들을 교육하고 사업 계획을 같이 만들고 사업이 진행될 때 같이 모니터링을 하거나 컨설팅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지난 4년 동안 벌어져서 마을에 사는 총 100개, 두레농장, 어르신들 농장 10개, 커뮤니티 비즈니스 40개, 로컬푸드 사업단 10개, 여행사업단 1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마을은 찜질방을 가지고 있고 연간 2만 정도의 도시민들이 찾아오는 마을이고요. 그래서 월 매출 한 7천 정도 올리고 있고 상시 고용인원 15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 마을은 창포가 심겨져 있고요. 양파, 마늘이 주산물이어서 이 마을의 주제는 노화 방지입니다. 이 마을에 놀다 가면 늙지 않는다, 이 소리죠. 그래서 오면 이렇게 창포로 머리도 감아보고 이런 체험들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좋은 교육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수학여행객들이 오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이렇게 모두 다 체험이나 관광을 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가공들을 하고 있는데요. 두부도 여러 마을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요. 고추장 된장은 기본이고요. 두부도 여러 마을이 똑같은 두부를 만드니까 차별화하기 시작을 했어요. 지금 이 두부는 매생이 두부, 부칠 때 매생이를 넣어서 부친 두부입니다. 바라현미 두부, 돼지 감자 두부, 이런 굉장히 다양한 두부가 나오고 있고요. 특이한 게 있죠. 수월리아라고 하는 햄버거가 나오는데요. 저기 들어가는 패티는 콩으로 만든 겁니다. 채식주의자도 먹을 수 있는 햄버거인데요. 그 패티를 만드는 마을 이름이 수월리예요. 그래서 햄버거 이름은 롯데리아가 아니라 수월리아,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다문화 여성들이 빵을 만드는 사업단도 있고요. 카페를 하기도 합니다. 또 장애인들이 떡을 만드는 협동조합이 있고요. 이명박 대통령이 오기도 했죠. 대둔산 밑에는 전문 산악인들이 캠프를 지원하는 사업단을 만들기도 하고 도시농업을 지원하는 사업단도 있고요. 또 이쁜 카페랑 발효빵을 만드는 사업단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이렇게 농악하는 이런 다양한 일들을 주민들이 모여서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달에 한 번씩 완주군의 좋은 소식만 나오는 월간지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누가 누구를 때렸다, 사기쳤다 이런 얘기는 없고요. 다 좋고 유용한 소식만 나오는 그런 신문이 발행되고 있고요. 어르신들만 위해서 만든 농장입니다. 한 2억 정도를 지원해서 농장, 쉼터, 조리실을 만들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건 3년간 젊은 사람 인건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힘든 일은 젊은 놈 시켜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처럼 귀농하시는 분들이 와서 농사도 배울 겸 여기에 사무장으로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드는 농산물을 로컬푸드 직매장에 팔고 있죠. 자, 이게 로컬푸드 사업단인데요. 꾸러미 사업이라고 부릅니다. 소비자가 한 달에 10만 원을 내면 2만 5천 원 상당의 농산물을 이 박스에 넣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배송해 주는 겁니다. 두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여기 들어가는 농산물을 소비자는 선택할 수 없다. 주는 대로 먹어야 된다. 두 번째, 개별 농산물의 가격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냥 뭉쳐서 2만 5천 원이다 그러면 먹는 겁니다. 멍청한 소비자죠. 이 멍청한 소비자가 천여 가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주군의 농가
200, 300 농가가 안정된 소득을 올리고 있는 거죠. 이렇게 직배해 줍니다. 완주군엔 이런 직매장이 7개가 있는데요. 이 직매장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구니가 돼 있죠. 이 바구니가 할머니 겁니다. 할머니 사진이 붙어 있습니다. 소비자는 할머니 얼굴을 확인할 수 있죠. 본인이 아침에 수확한 농산물을 가지고 와서 지저분한 거 뜯어내고 비닐봉지에 넣습니다. 본인이 바코드를 만듭니다. 그 얘기는 뭐냐? 본인이 가격을 정합니다. 농협이 이 매장에서 가격을 제시하거나 수매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9시 전에 진열해 놓고 가면 농협이 판매를 대신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농협은 10%의 수수료만 뗍니다. 90%가 농민 겁니다. 2012년 4월에 개장을 해서 2012년 연말까지 46억을 팔았습니다. 작년에 136억을 팔았습니다. 딱 두 가지죠. 그날 수확한 것만 판다. 농약을 치지 않는다. 두 가지를 가지고 전주 시민들한테 팔아서 그런 매출을 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직매장과 꾸러미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700여 농가가, 소규모의 700여 농가가 안정된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 매장은 전주 시내 효자동, 구이 모악산, 하가지구 이렇게 큰 매장이 4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행사업단이 있는데요. 이 여행사업단은 완주에 서바이벌 게임장이 있거든요. 이 서바이벌 게임장은 보통 페인트볼을 쏘죠. 그죠? 그런데 비비탄을 쏩니다. 그리고 산을 오락내락거리는 게 아니라 시가전을 합니다. 예비군 훈련장에 있는 거랑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수장비예요. 상대방이 쏜 총, 비비탄이 여기 맞으면, 내 쪽에 맞으면 내 총이 안 나가요. 죽은 거예요. 그럼 본부에 가서 충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게임 15분만 하더라도 자주 죽으니까 왔다 갔다 해서 굉장히 힘들죠. 이걸 완주군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끝나면 보통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 게 아니라 마을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마을에서 밥을 먹고요. 식사가 끝나면 마을에서 체험을 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모객을 할 수 없는 마을들을 묶어서, 그래서 모객을 해주는 그런 여행사업단이 있고요. 공동으로 쓰는 가공설이 있습니다. 보통 가공설을 만들려 그러면 3억 이상 드는데요. 된장을 만들겠다 그러면 그 된장 공장은 가을에만 씁니다. 콩을 수확하고요. 그죠? 그래서 완주 국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공설을 10억을 넘게 들여서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시간을 나눠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여 개의 가공사업단들이 이 공장을 공유하면서, 그러면서 가공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도 로컬푸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완주군은 완주군청이 예산을 내고 저희 같은 중간지원 조직이 많은 사업을 창업시킵니다. 그러면 창업시키고 나서 야, 너 이제 살아남아봐 이러는 게 아니라 직매장에서 물건 팔아줄게, 체험 같은 거 하는 거 사람 데리고 들어올게,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어당기는 이런 구조가 되어 있죠. 이른바 창업하기 좋은 생태계가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협동조합도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서 월 매출 2억 이상을 높이고 있는 그런 한우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여기가 정육점이에요. 고기를 사가지고 위로 올라가면 1인당 3,000원씩 내면 세팅을 해주죠. 그래서 서울에서 먹는 고급 한우를 거의 반값에 먹을 수 있는 그런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이런 협동조합도 생기게 됐고, 장애아동을 돌보는 청년들이 만드는 협동조합도 있고, 자전거빵들은 모여서 자전거 협동조합을 만들고, 이런 난로를 제작하는 장인들이 모여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었고, 농촌에 직업교육을 하는 직업학교를 만드는 사회적 협동조합이 교육부에 지금 인가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완주는, 완주군의 여러 가지 정책 사업이 이러이러한 주제로 벌어지면서 저런 꼭지점에서 많은 사업들이 벌어지고 있고, 이런 모양이 결국은 지역사회에 그물망을 만들어서 취약계층이나 여러분처럼 농촌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큰 돈은 벌지 못하더라도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결국 완주에서 하려고 하는 건 이런 거죠. 큰 시장이 돌아갑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고 있는 작은 일을 붙이려고 그러면 잘 붙지 않죠. 부서지거나 튕겨나가겠죠. 여태까지 많은 농촌 사업들이 이랬습니다. 가서 시장에 나가서 뭘 팔아봐라, 안 됩니다. 그걸 완주에서는 우리끼리 톱니를 맞추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한 거죠. 그런 사례가 생깁니다. 어르신들이 참나무를 키웠는데요, 과잉 생산돼서 아무 데도 팔 데가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꾸러미에서 해결해 준 거죠. 이 꾸러미의 원칙이 아까 뭐였어요? 소비자가 선택할 수 없다. 과잉 생산됐기 때문에 여기에 넣어서 해결을 했던 겁니다. 다문화 여성들이 빵을 만들었지만 월 매출 500도 넘기지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창업시켰지만 망할 것 같았죠. 그때 직매장이 만들어졌고요. 농협조합장님이
공동체 또 다문화 여성들이 한다고 하니까 가장 큰 매대를 내줬고요. 지금은 월 매출 3,500에서 5,000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돈을 더 벌어서 새빵살이 하고 있다가 농업기술센터라고 하는 곳에서 새빵살이 하면서 빵 만들고 있다가 지금은 공장을 지어서 독립해서 나갔습니다. 저희 사업단 중에 빵이 두 개 사업단이 있어요. 다문화 여성들이 만드는 마더쿠키, 젊은 청년하고 경력단절 여성들이 만드는 린이라고 하는 빵이 있는데요. 모악산 직매장 매장에 빵을 굽는 시설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500만이라고 하는 등산객들이 찾아오거든요. 아침에 빵 굽는 냄새를 솔솔 풍기면 매장으로 들어오겠다 계획을 한 거죠. 누가 들어가면 좋을까요? 보통이라면 임대료를 많이 내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두 개를 같이 집어넣자.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계속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이 났죠. 1,000만 원씩 출자해서 모자라는 장비를 산다. 이쪽은 쌀을 넣어서 만드는 빵 기술을 전수하고 이쪽은 발효빵을 만드는 기술을 전수해서 두 가지 빵이 다 나오게 한다. 결론이 났어요. 합자 자회사를 만드는 거죠. 근데 회사 이름을 정해야 되죠. 마더쿠키의 어미 모, 이윤린의 린. 그래서 모린당이라고 하는 새로운 빵집 이름이 탄생하게 된 겁니다. 이런 일들이 완주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결국 농촌에 와서 남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내가 사는 방식이 아니라 서로가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완주군과 저희 센터가 하고 있고요. 이미 중앙정부도 그런 유형의 사업을 하라고 하는 많은 정책 사업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정책 사업들을 지난 10년 동안 사회적 기업을 비롯해서 10년 동안 해봤는데요. 다들 시장에 나가서 경쟁력을 가지라고 해봤죠.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는 겁니다. 결국 지역사회 내에 무언가 좀 다른 느낌의 다른 방식의 경제가 필요하다는 거고요. 그것을 최근에 사회적 경제, 협동 경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 사회적 경제, 협동 경제의 농촌형 모델을 완주에서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게 저희 센터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귀농하시는 분들도 저희 센터랑 연결되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귀농을 하고 계세요. 지금 이 부부는 뭐 농민운동을 했지만 남편이 농민운동 하다 보니까 농사 짓겠다고 들어왔어요. 하지만 처음 초기에 농사를 망하죠. 하지만 부인이 농민단체 실무자 일을 하게 되고 그 사이에서 농사에 이제 경험이 쌓아지면서 지금은 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게 되는데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귀촌하시겠다 그러면 절대 혼자 오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부부가 꼭 같이 오셔서 한 분은 그래도 월급을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확한 월급을 한 달에 꼭 주는 일자리가 아니더라도 아르바이트더라도 그런 일자리를 찾으셔야 농촌에서 버텨내시면서 농사의 경험을 쌓으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부 같은 경우는 보험업과 자영업을 하고 있다가 남편이 자영업을 때려치우고 가공사업을 하는데 가공사업이 1년 안에 자리 잡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부인이 완주에서 일자리를 찾으면서 지금은 남편도 제 위치에 올라가 있죠. 지금 이 부부는 돌싱이었습니다. 근데 완주에서 만나서 완주에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지역 신문사였던 사람은 지역 신문사를 그만두고 완주에 와서 마을 사무장과 아까 보셨던 월간지 있죠? 그걸 창간하고 지역사회 보탬이 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부인은 또 완주에 있는 저희 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안정적으로 지역생활을 하면서 올해부터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자리가 있기 때문에 농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새로운 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자, 혼자서 온 이 친구도 아까 그 빵을 만드는 친구인데요. 저희랑 연결되면서 빵으로 창업을 하게 됐고요. 결국은 혼자 왔지만 올해 초에 결혼을 하게 됐고요.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완주에 오신다면 다양한 방식으로 꼭 농사를 짓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자리를 통해 가지고 그 일자리가 또 지역사회도 활성화시키는 지역사회를 바꾸는 그런 일자리를 통해서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귀촌 하시겠다 그러면 아마 5단계 정도의 과정을 거칠 텐데요.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되는 단계이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겠다 마음을 먹으시면 구체적인 정보, 교육, 또 어디 지역을 찾아야 되죠. 지역이 이제 선정이 되면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자산도 이동해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또 기존에 있던 자산도 관리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죠.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이주를 하고 정착하게 되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가 이런 박람회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지원하는 거는 대부분 요 앞에 머물러 있습니다. 뒤에 지원하는 것들은 효과적이지 않죠. 그런데 이 뒤에 지원을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 지원은 지역에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서울에서 하기 굉장히 어려운 지원이라는 거죠. 결국은 지역에 믿을 만한 기관이나 단체가 있어서 그 단체와 연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계속 헤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센터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 센터 부스도 일관에 있고요. 완주 기농협의회 부스도 있고요. 완주 군청 부스도 있습니다. 완주군에서 3개 부스가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관심 있으시면 각각 상담을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농촌에 오시면 많은 걸 버리셔야 됩니다. 뭘 버려야 될까요? 저런 거요. 네, 저런 거 다 버리고 오셔야 돼요. 농촌에 오면 다 소용없습니다. 에너지, 전기값만 많이 듭니다. 다 버리고 오십시오. 그래야지만 집은 최대한 작게 다 버리고 오셔요. 다 버리고 와야 담을 수 있죠, 무언가를요. 그죠? 그 담을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담으시면 됩니다. 아무튼 그 일을 완주에 오시면 저희 센터가 도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아무튼 완주로 오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